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독이는 방카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지금 바뀐 이 배경화면에서 유추해 보실 수 있듯이 제가 한국을 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업로드를 주마다 못 하다가 이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이번에는 한국에 잠깐 온 건 아니고 완전히 귀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5년 동안 독일에 살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이유에 대해서 짤막한 소회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살게 된 계기는 그 남편의 공부 때문이었어요. 직장을 다니던 남편이 이제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해서 독일에서 박사 과정을 밟게 됐고, 여기민이라는 말이 요즘 좀 유행을 하는 것도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 가기 전부터 학업이 끝나면은 거기서 이제 취업을 하지 않고 한국을 돌아오겠다라는 생각이 좀 확고하게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지난 1월에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래서 3월에 귀국을 하게 됐어요. 물론 이제 이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나서는 많은 분들이, 아니 독일에 그냥 살지, 독일에서 왜 굳이 힘들게 박사 학위를 따고 한국을 돌아오느냐, 그런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게 이제 분야가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사실 IT 계열이나 어떤 좀 이공계 계열은 독일에서 석박사를 하고 나서 취업이 좀 쉬운 편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문사회 계열이어서 기본적으로 취업이 조금은 이공계보다는 좁아요. 그 취업의 관문이요. 그리고 취업을 한다고 해도 세금이 거의 40% 이상 떼가기 때문에, 이게 한국에서 어떤 받았던 연봉만큼의 기대치를 독일에서 충족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인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독일도 그래?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비타민 B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독일에서도 이런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인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한들 어떤 독일의 주류 사회에 원하는 직급의 일자리를 구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고, 박사 학위를 따도 계속해서 약간의 어떤 프리랜서나 아니면 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그 고학력이지만 어떤 안정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독일보다는 그래도 한국에서 조금 더, 특히 인문사회학 계열로는 기회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고요. 물론 이제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기는 했는데, 코로나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독일에 사는 굉장히 많은 한국인들이 떠났어요. 모두가 힘든 시기에는 사실 자국민도 살기가 힘든데, 외국인은 더욱더 힘들겠죠. 그때 그 어떤 공포감, 무력감을 겪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저희가 돌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국에 온 지가 이제 좀 한 달 남짓 돼 가는데, 우선은 장점을 꼽아보자면, 첫 번째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큽니다. 저는 독일에 5년 동안 살면서 1년에 한 번, 그리고 2회차 내년에 한 번, 딱 2번 한국을 방문했고, 이후에 부모님이 한 번 독일에 놀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살면서 총 3번만 부모님을 만났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한 번도 한국을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을 만나는 빈도수가 굉장히 작다 보니까 볼 때마다 어머님의 늙어가시는 얼굴이 굉장히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슨 무병을 누리겠다고 이렇게 가족과 생일별을 하면서 부모님과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함께한 시간보다 함께할 시간이 더 작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특히 이제 아프시면 어떡할까?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제가 당장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굉장히 컸었는데, 작년에 좀 저희 어머니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조금 귀국 준비를 서두른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때가
정말 심정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었고 죄송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무슨 일이 생겨도 제가 바로 옆에서 이렇게 케어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좀 심적으로 좀 안심이 되는데, 죄스럽고 두려운 막연한 그 마음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크고, 관계 연장선에서 친구를 꼽을 수도 있겠죠. 물론 독일에서도 이제 뭐 독일인 또 한국인과 어떤 친분을 유지를 했지만, 이게 한국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우 관계를 맺었던 친구들과 나누는 감정의 결이 분명히 다르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독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마음을 주고받는 사이지만 아주 속 깊은 이야기까지는 시원하게 꺼내지를 못하죠. 언어적인 장벽도 있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그래서 그냥 진짜 뭐 심심할 때 친구들이랑 치맥 하고 싶은데 그런 거를 할 만한 친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고립감, 외로움,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 오면서 많이 해소가 되겠죠. 두 번째 장점은 그 자국민이라는 메리트예요. 이거는 정말 한국에서 그냥 계속 살 때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장점이에요. 근데 독일에 살면서 그 외국인으로서 느끼는 부당함, 뭐 혹은 자괴감, 이방인으로서의 그 쓸쓸함,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내가 우리나라의 국민으로 산다는 거, 그 어떤 제도권 안에 국민이 된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밖에 나가서 겪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일의 연장선이기도 한데, 아까 독일에서 외국인이 취업하는 게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더욱더 직업이 방송 작가였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뭐 취업을 할 생각도 하지도 못했고 한국에 이제 돌아오면은 내가 어떤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훨씬 더 넓어지겠죠. 물론 이거는 자신이 처한 직업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국어를 쓰는 곳에서 어떤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거, 또 뭐 다른 사람들과의 뭐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는 거, 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당연히 훨씬 더 한국에 있을 때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은 더 잘할 수 있는, 이끌어줄 수 있는 사회를 만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전공하는 분야가 뭐 외국이 훨씬 더 발달이 많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일을 하는 게 기회가 많다면 당연히 이민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혹은 뭐 그 나라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쪽이 전망이 더 밝으면 당연히 거기 있는 게 낫겠죠. 근데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함에 있어서도 독일보다는 한국이 훨씬 더 기회가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도 이제 온 이유이자 한국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서비스입니다. 정말 한국에 와서 독일에서 저희가 몇 달 동안 한 일을 여기서는 거의 뭐 일주일도 안 돼서 다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은행이며 행정이며 이런 것들이죠. 뭐 사실 특히 이제 행정 업무 같은 경우는 독일은 무조건 예약을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당일에 방문해서 뭔가가 된 적은 거의 없는데, 여기 오니까 진짜 뭐 기다릴 필요도 없고 그냥 당일에 가면 바로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물론 또 이게 언어가 통하니까 말이 통한다는 것도 장점이죠. 그래서 더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는 너무나 간편하게 다 진행이 되죠. 택배는 사실 독일도 이제 아마존 프라임 같은 거 이용하면 뭐 다음날 오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뭐 한국처럼 새벽 배송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잘 없는데, 이거는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빠른 서비스가 너무나 좋고 편리한데 그 서비스 이면에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는 거죠. 여기에 연장선에서 단점을 조금 꼽자면, 빨라서 좋은데 한편으로는 빨라서 그거를 따라가는 게 아직은 조금 벅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5년의 시간이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5년이니까 강산이 반쯤은 변했겠죠. 5년 동안 또 저희가 한국을 2번밖에 안 왔기 때문에 더 어떤 갭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어서 세상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죠. 근데 이제
독일은 물론 같이 코로나를 겪기는 했지만 굉장히 느리게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일례로 코로나로 인해서 신기하게도 제가 사는 지역에 어떤 상점이나 가게들이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독일에 왔을 때나 독일을 떠나기 전이나 집 근처에 있는 어떤 소상공인들, 뭐 빵집이라든지 뭐 아니면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이 똑같은 자리에 그대로 있고 심지어 거기 일하는 직원들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새삼 놀라웠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모든 게 다 달라진 거예요. 자주 갔었던 뭐 단골집, 뭐 아니면은 뭐 어떤 건물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너무너무 그게 좀 슬퍼지더라고요. 이게 내가 한국에 왔으면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국에 왔으니까 뭐 추억을 좀 밟아보고 싶은 느낌이 드는데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달라져서 이 내가 그리워했던 그곳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떤 건물들이 막 빠르게 사라지고 또 유행도 빠르게 생겼다가 사라지고 이런 어떤 빠름의 풍조가 너무 느림의 나라에 있다가 와서 그런지 조금은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약간 시행착오의 단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코로나 이후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물가도 말도 못하게 올랐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독일이 또 물가가 너무너무 저렴해요. 그렇다 보니까 막 빵이 하나 슈퍼 같은 데서 사면은 막 200원, 300원짜리 빵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파리바게뜨에서 빵을 3개를 샀는데 3개 사니까 10,000원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물가가 너무 비싸고 집값은 정말 말해 뭐 하겠습니까? 너무너무 놀랐어요. 5년 만에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집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게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뭐 부동산 그리고 뭐 주식 이런 약간 돈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의 대화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어떤 풍조 이런 게 약간은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빨리빨리 변화하는 세상을 내가 이 나라에서 따라가지 못하면 되게 루저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이제 특히나 서울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워낙 그 빠르게 진짜 돌아가는 메가시티잖아요, 서울은. 그렇다 보니까 뭐 바코드 결제야 독일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적응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아직까지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풍조가 있고 특히 이제 로봇이 서빙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것도 이제 그냥 막연히 생각만 했던 건데 이게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거 사람들이 이제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거를 하시는 것도 되게 신기했고 내가 미래 사회에 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직은 좀 좌충우돌 어버버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좀 독일에 있을 때는 한국을 그리워했고 또 한국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독일의 여유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느끼는 어떤 가족, 뭐, 그리고 또 자아실현, 뭐, 그리고 당연히 내 나라잖아요. 너무 좋죠. 근데 이제 반면에 독일에서 누렸던 어떤 여유라든지, 뭐, 자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포기해야 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뭐, 그래서 시골살이를 좀 꿈꾸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남편이 그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서울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뭐 그래도 불행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뭐 불평불만을 할지언정 또 이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적응을 하면서 살았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저희는 결정을 했고 5년을 독일에서 보내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해서 후회를 하진 않아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폭풍 속에 들어갔다 온 나는 그 전에 나와 다르다라고 말한 것에 좀 연장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표면적으로 나는 달라진 게 없지만 어쨌든 그 독일이라는 곳에서 5년 동안 살았던 나와 지금의 나는 분명히 다르겠죠. 그 다름이 특히 이제 정서적인 측면에서 뭐 물질적으로 얻은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름이 정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풍요로웠기 때문에 어떤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180도 달라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어떤 정신적 풍요로 달라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얻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신적 풍요로 또 한국에서의 또 5년, 앞으로의 10년,
뭐 계속해서 네, 살아가겠죠. 또 삶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네, 모르니까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네,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 오게 된 소회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고 독일 이야기를 아예 안 하지는 않을 거예요. 또 제가 지금까지 독일에 대해서 설명이나 소개를 해드린 게 좀 짧아서 또 가끔 네, 생각이 나는 대로 여러분께 뭐 정보라든지 생활 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스!